오늘은 젖바둑용 수법처럼 보이지만 막상 대응하기 까다로운 한 칸 지킴의 날일자로 다가가는 수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특히 상수들이 하수들을 상대로 많이 두는 수법이니까요.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일단 한 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대적으로 이 날일자에 비해서 한 칸을 두는 것이 조금은 두터운 측면이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두었을 때는 보통 바로 붙이고 젖혀가는 정석을 정말 많이 둡니다. 붙이고 젖혀갈 때 만약 이어서 받아준다면 이렇게 양호구의 자세가 좋고요. 보통은 단수를 치고 이어서 이런 자세가 되는데요. 또 건너갔을 때 좀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백돌이 1번의 돌이 4선에 놓여 있으면 조금은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칸으로 두는 수의 의미가 이렇게 한 칸으로 받았을 때 붙이고 젖혀가게 되면 단수를 치고 백이 이어두었을 때 이 형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날일자로 두었을 때보다 결과가 조금 더 좋습니다. 4선에 놓여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이제 한 점을 끊어서 잡더라도요. 호구 자세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버리게 되는데 이러한 자세가 나왔을 때도 더 좋은 모양을 갖출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칸으로 받게 되면 굉장히 좀 두터운 수이기도 하지만 붙이고 젖혔을 때 이 수법이 흑우로서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은 들여다보고 이어서 받을 때 이렇게 날일자를 두어서 일단락이 되는 좀 비교적 수순이 짧은 정석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칸을 많이 추천하는데 날일자로 받았을 때는 상대가 거의 대부분 바로 붙여서 바로 젖히는 수를 두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 싫다면 한 칸으로 받는 것을 추천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두면 또 막상 상대방이 이렇게 날일자로 바로 다가왔을 때 어렵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응법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날일자로 다가오는 수는 백을 압박하겠다라는 의도인데 그 정석 후의 정석처럼 과거에는 변으로 2칸 정도로 많이 다가가서 두었어요.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은 흑이 한 칸을 띄었을 때 백도 2점이 중앙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내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108번의 돌이 흑의 한 칸에 너무 가까이 가 있어서 이렇게 어깨를 짚거나 또는 침입을 해서 들어갔을 시에 좀 백으로 시달림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공지능도 이렇게 만약에 둘 경우 백이 한 칸을 뛰더라도 변으로 흑이 이렇게 백을 오히려 압박하면서 또 넘는 수를 엿보면서 13번으로 한 칸을 벌려갔을 때 백이 흑을 공격을 한다면 억지로 이런 식으로 씌워야 되는데요. 바로 건너서 넘어가 버리면 이미 흑이 만족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렇게 8번으로 백이 다가가는 수를 추천하지 않아요. 과거에도 둔다면은 한 칸 좀 안전하게 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두는 정석을 많이 두었었죠. 그러면 한 칸을 띄고 똑같이 이제 한 칸을 뛰어 나왔을 때 백돌이 조금은 여유가 있는 좀 한 칸이라도 안전한 곳에 돌이 놓여 있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었을 때 이제 과거 정석대로 둔다면 날일자를 두고 또 뒷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받는 것은 손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가고 또 들여다봐서 3-3이 또 깨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12번보다는 바로 3-3의 자리를 지켜가는 수를 이제 과거의 정석처럼 많이 두었었죠. 그러면 흑이 이제 백돌의 약점을 이런 식으로 끊어서 두고 싶은데 당장 찔러서 반격을 당하게 되면 돌파가 되면서 바꿔치기가 되는데 흑 5번의 돌이 백의 수중에 돌아가면서 백의 실속이 더 좋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13번으로는 바로 두는 것은 무리스럽다라고 하여서 이곳을 입구자를 두고 들여다보는 수가 이제 바로 생겼죠. 지키고 벌리는 것까지가 정석의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뭔가 백이
약간 흙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흙의 주문에 이제 그대로 뒷문이 열려 있는 곳을 받아두었죠. 12번으로. 또 이번에 약점을 노리니까 한 번 더 지켜두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것은 실제로도 백이 조금 당했습니다.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흙이 55% 정도이고요. 백으로는 그 11번을 두었을 때 뒷문이 열려 있지만 받지 않고 그 상변 백 흙 한 점을 이렇게 다가가면서 이제 역습을 하는 것을 추천해요. 이렇게 두면 실제로 백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11번의 나를자의 수가 좀 당연한 수처럼 여겨졌던 한 수였었어요. 이거 뒷문도 열려있고 또 백도를 공격하면서 흙의 안형도 갖추는 아주 좋은 수로 여겨졌었는데 이 수도 더 좋은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백 한 칸의 가운데를 들여다보는 거죠. 이런 허점이 남아있어서 이런 허점 때문에 이제 중앙 쪽 진출을 할 때도 이런 나를자를 두고 싶은데 그냥 나를자로 받아주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은 백의 행마가 좀 상대의 돌에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좋은 행마는 아닙니다. 느슨한 행마가 돼요. 그래서 눈목자를 두더라도 받아주면서 상대가 이제 집을 챙기면서 행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흙이 만족이고요. 그래서 둔다면은 이 한 칸을 뛰는 수는 흙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두 칸으로 벌려서 받아 둔다면 흙도를 압박할 때 이런 나를자의 모자의 공격, 모자와 나를자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이죠. 이렇게 흙도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10번의 한 칸의 자리는 좋은 자리다라고 여겼던 한 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흙이 이렇게 가운데를 역습하여 오는 수가 아주 좋더라고요. 흙이 이어서 받는다면 3-3을 들어가고요. 만약 넘겨준다면은 흙의 실속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를 잡게 되면 이미 만족이고요. 14번으로 막아서 반발하고 싶지만 이렇게 뚫어서 끊어가면 두 점은 장문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수를 쳐서 두 점을 사석 작전으로 이용해서 건너가 버리게 되면 흙의 실속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백이 두 점을 잡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요. 네, 한 번 더 늘어서 젖히는 수까지 있기 때문에 받아두어야 되는데 이 결과가 흙이 괜찮다라는 거죠. 네, 받아주기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11번에 들여다보는 수가 만약에 이쪽을 잇는다면 3-3을 파서 이렇게 뚫어서 사석을 이용하는 끊어가는 작전이 아주 유력하고요. 만약 반대편을 이어서 둔다면 이렇게 반대편을 이어서 둔다면 뭐 뚫어서 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두는 것은 오히려 백에게 이러한 역습을 당하면서 곤란한 상황이 돼요. 네, 뚫리는 형태죠. 그래서 흙도 그냥 활용만 해둔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나를자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11번의 교환이 좀 전에 제가 이 백이 한 칸의 수가 이 나를자의 공격이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교환이 하나 되어 있음으로써 이런 공격이 좀 어렵죠. 당장 이렇게 끊기는 수도 남아 있어서 백이 이렇게 14번으로 씌어가는 수가 지금은 굉장히 무리스러운 행마가 됩니다. 흙이 이렇게 한 칸으로 나오면서 천천히 두다가 다시 또 이렇게 공략을 해서 역습을 해서 들어오면 백의 약점이 노출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4번의 나를자 공격을 방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11번으로 두어가게 되면 아마도 반격을 이렇게 찔러서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반격을 하는 것이 정수입니다. 나오게 되면 이렇게 돌파하는 자세가 좋아요. 이곳을 찌르더라도 막아서 끊더라도 얼마든지 흙도를 제압할 수가 있는데요. 단수 쳐서 막아가면 이렇게 꼬부려서 두더라도 젖혀가는 순간 귀삼수로 흙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가고 조금 약간 수조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행마인데 한 점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먹여치는 수를 통해서 흙돌의 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귀섬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끊는 수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뚫고 뚫리는 형태인데 백의 실속이 훨씬 더 좋아요. 귀는 집을 짓고 있지만 중앙 쪽에는 집이 되더라도 몇 집 되지 않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불만입니다.
그러면 11번에 들여다보는 수가 제가 아까 좋은 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돌파를 했을 때 외길이거든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흑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12번을 이렇게 찔러 두었을 때 그냥 흑 한 점을 가볍게 처리하고 한 칸으로 벌려서 버립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이제 바로 나오는 수가 보이죠? 만약 이렇게 잡는다면 백의 행마가 조금은 무거워요. 이렇게 잡아둔다면 흑이 뭐 선수를 잡아서 지금 3-3의 자리도 추천하고 또 날짜의 자리도 추천하고요. 전체적으로 백이 약간은 한 점을 잡으면서 무거운 형태가 되는 거고요. 조금 당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백이 여기서 밀어서 둘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흑은 그 13번의 돌 버리기 작전을 통해서 좋은 형태를 갖출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호구를 쳐서 모양을 잡게 되면 흑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두더라도 한 판의 바둑이지만 여러분들 이 11번의 자리가 당장 무리수처럼 보였지만 찌르더라도 이렇게 뒤로 한 칸으로 물러나면서 한 점을 버리면서 이러한 작전으로 둘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인공지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작전이죠? 저도 상상하기 힘든, 인공지능이 알려주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수법들은 절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1번으로 옹수타진을 하여서 오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지금 백이 이렇게 변으로 가는 수가 착점이 당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당연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흑의 7번에 대응하여 정말 쉽게 응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변으로 흑도를 공략하지 않고요. 일단은 귀에서 흑 한 점에 안형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입구자를 붙여갑니다. 그러면 호구자리 급소예요. 또 늘어서 받아 두어야 되는데요. 흡사 붙여서 뻗고 한 칸 뛴 정석과 똑같죠. 보통 7번은 석점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젖바둑처럼 좀 급박하게 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백은 붙여서 위를 한번 붙여서 늘어놓고 다시 안정을 합니다. 그러면 흑도 늘어서 지금은 선수를 잡고 빨리 변 쪽으로 벌려가야 돼요. 보통은 이런 형태가 되면 느는 수는 약간 악수라고 해서 이 선에 입구자를 두는 자리가 정수거든요. 혹시 만약 6번 바로 밑을 붙여가면 이 수는 지금 당장 끊겨서 무리입니다. 단수를 쳐도 나와서 얼마든지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찌르더라도 받게 되면 단수 치더라도 전부 이어서 받아주고요. 흑이 결국은 끊기는 약점 때문에 성립이 안 돼요. 바꿔치기가 되더라도 변의 넉점이 귀의 두 점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승률 알아보면 백의 승률이 83% 정도네요. 그래서 이 형태가 만약에 나온다면 10번, 12번으로 이렇게 붙여서 늘었을 때 13번으로 붙여가는 수는 바로 끊기는 순간 무리라는 거예요. 단수를 치더라도 나와서 이런 식으로 막는 것은 단수 위를 한번 치고 다시 이렇게 선수로 돌파해서 돌을 버리면 그만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상변의 흑 두 점을 압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13번으로 붙이는 수는 이제 끊겨서 곤란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곳을 그냥 있더라도 늘어서 두시고요. 이곳을 이렇게 찌르더라도 막아서 전부 이어서 받아주시고요. 지금도 역시 바꿔치기가 되면 백이 유리합니다. 흑도 이어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따라서 받아주세요. 두터운 외세를 쌓을 수 있어서 백이 좋은 결과입니다. 네, 백의 승률이 9대1까지 차이가 나죠. 그래서 흑은 10번, 12번 붙여 뻗기의 대응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2선의 입구자 자리가 정수예요. 그러면 평소라면은 변의 돌이 하나 놓여있는 상황에서는 백이 이 정도로 받아주거든요. 그럼 변으로 벌려서 1단락이 되는 형태인데 문제는 지금 상변의 백 두 점을 흑 두 점을 백이 먼저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3칸 정도로 낮게 다가가서 흑도를 공격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선수를 잡아서 백이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흑으로도 이제 약간은 부분적으로는 악수입니다만 이렇게 늘어서 끊는 약점 보고 있죠.
백도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7번으로 만약에 이 한 칸, 6번으로 이렇게 한 칸 뛰매 한 칸으로 벌려서 지켜둘 때 이렇게 흑이 7번으로 바로 다가온다면 변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붙여서 귀의 안정을 취하면서 또다시 이제 변 쪽으로 일단은 먼저 지키면서 추후에 공격을 엿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두 점의 공격과 또 좌측 석점의 공격을 맛보기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백으로서는 최선의 대응이 되는 거예요. 흑이 벌린다면 이제는 다시 또 좌측의 도를 공격을 하는데 막상 백도 약점이 있어서 공격은 잘 안 돼요. 약점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한 칸 정도로 이렇게 뛰어서 지켜두고 흑도 한 칸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귀를 한번 지켜두는 선에서 이 정도로 공격이 마무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자, 7번으로 이렇게 나를자로 다가가는 수. 굉장히 유력하죠. 보통은 변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상대 집을 지켜주는 행마라고 해서 나를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한 칸이 정수로 이제 알려졌었던 정석 후의 정석인데 막상 이렇게 두면 또 이렇게 바로 들여다보는 수를 통해서 흑이 또 괜찮은 형태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의외죠. 좀 어려운 고단수 수법이에요. 그래서 백으로는 변으로 다가가더라도 물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한 칸 덜 가는 편이 좋습니다. 2칸 정도로 가는 것이 좋지만 만약 둔다면은 귀를 일단 먼저 안정을 하기 위해서 붙이는 수를 추천하고요. 이제 흑도 호구자리 급소여서 받아야 되는데 다시 또 변으로 붙여서 위를 늘어서 입구자를 둔다면 상변에 흑도를 압박하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인데요. 막아서 양쪽 공격 맛보기로 이렇게 두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높게 가도 됩니다. 여기서는 일단 약점이 있기 때문에 끝난 약점을 한번 한 칸 정도로 뛰어서 지켜두는 편이 좋아요. 흑도 한번 안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자 정도로 지켜두어서 모양을 정리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젖바둑 정석처럼 보이지만 흑이 바로 백도를 압박하는 이 7번의 나를자로 다가가는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수 자체도 승률상으로는 1.7%밖에 떨어지지 않는 당장 사용 가능한 수법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잘 모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다가서서 싸운다면 쉬어가기만 하더라도 백 모양을 납작하게 누를 수 있어서 흑이 만족이고요. 네, 이렇게만 되더라도 흑이 만족입니다. 흑의 승률이 거의 6대4까지 올라갔죠. 네, 이렇게 꾹꾹 막아서 두게 되면 두터운 형태를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8번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좋지 않고요. 둔다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흑으로서 얼마든지 둘 수가 있는 이 들여다보는 수를 추천하거든요. 놀랍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부분적으로 이 들여다보는 자리가 지금 절묘한 타이밍에서의 그 응수타진이 되는 겁니다. 이곳을 막으면 3-3 파서 이렇게 끊어가는 사석작전이 아주 유력하고요. 네, 그래서 백으로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일단은 안정을 해야 됩니다. 붙이는 교환을 먼저 해두고요. 다시 변 쪽으로 붙여서 늘어가는 수를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두어서 만약에 양쪽 맛보기로 일단은 백은 완생이니까요. 다음에 일단 선실리 그 다음에 후 공격을 노린다면 아마도 7번에 나를자로 다가서는 수가 별로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번으로 걸쳤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 선택에 있어서 뭐 협공을 할 것인지 나를자로 받을 것인지 이 두 가지 정도를 떠올리시는데 나를자로 받아주시는 빈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면 요즘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붙이고 젖히는 정석을 많이 두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고 젖히는 정석을 당하는 것이 싫다라고 한다면 또는 라이벌인 상대방이 이렇게 두는 정석을 바로 두어온다 생각한다면 이렇게 6번으로 한 칸을 띄어서 받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붙이고 젖혔을 때 백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칸을 띄었을 때
이렇게 다가가는 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젖바둑용 수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강력한, 거의 정수에 가까운 강력한 수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법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